다 자리하셨나요? 네. 먼저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클라우드메이트에서 서비스 개발팀 리드 일을 하고 있는 김정우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안넷과 함께하는 경량 컨테이너. 우리 여러분들 도커 이미지 많이 만들어 보실 것 같은데 그 컨테이너를 어떻게 하면 이미지를 전략을 해서 다양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특히 여기는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니까 단넷 본진에서 단넷 관련된 내용을 조금 강조하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30분 제가 배정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식사 시간 앞두고 좀 출출하실 수도 있고 해서 최대한 좀 말을 빨리 좀 진행을 해서 12시 반 전에 Q&A까지 예상을 해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고요. 제 소개하고 회사 소개 간단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량 컨테이너가 어떤 건지, 경량 컨테이너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건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그 단넷 7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단넷 7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경량 컨테이너를 만들 수가 있는데 ASP.NET 7.0 이미지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다섯 번째 목차에서는 알파인 리눅스 이용하는 방법, 여섯 번째는 칠드 우분투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디스톨리스로 컨테이너 만드는 방법으로 하고 Q&A를 받고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정우라고 하고 클라우드메이트에서 서비스 개발팀의 리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본 세션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 또는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질문하시기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으로 여러 가지 연락 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5년도부터 개발 일을 했던 틀닥 개발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SI 가서 모텔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산전수전 이렇게 하면서 현재는 클라우드메이트에서 개발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산전수전 하니까 순간 울컥할 뻔했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 소개 짧게 드릴게요. 저희가 클라우드메이트라고 하는 회사는 MSP, 여러분들 클라우드 많이 이용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컨설팅이나 구축, 마이그레이션 또는 매니지 서비스, 기술 지원 등등의 업무들을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MSP다, 강소 MSP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틀림이 없고요. 그리고 또 저희 밖에서 부스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스폰서십으로 이제 사실 연사 참여가 된 건 아니고요. 제가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연사가 되었는데 마침 또 회사에서 부스가 차려져서 회사 부스에서 컨테이너 교육에 대한 것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컨테이너 전문가들에 대한 많은 그런 테크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컨테이너 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스타트업, 여러분들 혹시나 또 스타트업에서 각자 그 일을 하시거나 하는 분들, 그런 관련된 오퍼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나가서 부스에서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기술 수준은요, 굉장히 어려운 걸 기대했다면 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쉬운 내용. 도커로 어떻게 하면 이미지 만들고 간단하게 구동시킬까. 네, 요걸 몇 가지 좀 비교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 편하게 식사 시간 전에 편안하게 들어보시고 어떤 정도의 내용인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저기 보면은 저 젤리피쉬가 있어요. 재미 젤리피쉬가 있는데 저게 그 프로그레스 바입니다. 저게 오른쪽 끝까지 가면은 강의가 끝난 거예요. 네, 세션이 끝난 겁니다. 저게 프로그레스 바입니다. 네. 경량 컨테이너가 어떤 것이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크기가 경량이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굳이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아도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배포도 빠를 거고요. 그죠? 이미지 땡기는 것도 빠를 거고요. 시작하는 것도 빠를 거고요. 그리고 자원 효율성. 예를 들어서 디스크 용량도 적게 먹을 거고, 메모리도 적게 먹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클라우드 비용. 클라우드 비용 같은 경우에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컨테이너 레지스틱 서비스들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해 보시면 컨테이너 레지스틱에서 나오는 비용들도 줄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런 장점들도 있고요. 또 이거 말고도 일단
저는 제일 핵심적으로 보는 거는 일단 공격 벡터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네,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패키지 설치 관리자도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쉘도 없고요, 배시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런 것도 가능하고 또 그 아무래도 컨테이너 자체가 가볍다 보면 스케일링도 가볍게 됩니다. 네. 보통 우리가 서비스를 운영을 하다 보면 스케일 아웃이나 하는 상황에서 응답성이 간헐적으로 떨어지는 현상들을 운영하시다 보면 종종 접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민첩하게 스케일 아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관리 용이성이 있겠죠. 아무래도 용량이 적으니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리 용이성들이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단넷 7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단넷을 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노드.js 하시는 분, 파이썬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단넷 본진에서 단넷 7이 대략 어떤 기능들을 갖고 기능이 제공되는지를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웹 어셈블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콘솔 앱이나 뭐 기존의 웹 API 또는 MVC 애플리케이션, 블레이저 서버, 또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스택들을 다양하게 모두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마우이 그 멀티 플랫폼 그 크로스 UI 마우이라는 것도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C# 11.0뿐만 아니라 그 F# 또는 아니면 VB 단넷 등등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것들을 단넷 7.0에서 모두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실 것 같은데 단넷이 리눅스에서 안 돌아갈 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무조건 윈도우 서버 써야 됐고 윈도우 서버 라이센스를 비용을 지불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 사티아 회장님이 오신 이후로 그 우분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크로스 플랫폼으로서 계속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단넷 5 저는 단넷 2.1부터 썼었는데요. 제가 단넷을 처음 쓴 건 2.1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단넷 5, 6, 7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롱텀 서포트가 있고 스탠다드 텀 서포트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롱텀, 그러니까 LTS는 우리가 36개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단넷 7이 STS, 스탠다드 텀 서포트로 해가지고 나와서 활성화적으로, 오픈소스에서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단넷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단넷에서 제가 간단하게 웹 API를 작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ASP.NET,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기본적인 도커 파일을 만들어 주느냐부터 시작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ASP.NET 7.0, 그러니까 .NET 7.0의 웹 API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도커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크게 수정할 거는 없어요. 굳이 우리가 멀티 스테이지로 형식으로 도커 파일을 만든다 그러면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그 타임존 말고는 손댈 게 거의 없고요. 이대로 바로 배포를 해서 컨테이너로 띄우면 바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형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잠깐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도커 파일이 만들어지고 해당 도커 파일에서 쉘 명령어를 통해서 뒤에 계신 분들 글자가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도커 빌드 때린 겁니다. 도커 빌드 때리면 잠시 기다리면 네,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이걸 기다릴 수는 없어서 세션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요. 도커 데스크탑에서 보면은 만들어지면은 바로 이렇게 용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220메가 정도 되는 크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ASP.NET 런타임이 설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단넷 7.0 런타임이 설치되어 있는 ASP.NET의 기본 이미지로 그 도커 파일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220메가 정도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지금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일부 테스트 데이터를 쿼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간단한 예제입니다. 예제고요. 이 소스 코드에 대한 뭐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도커 파일에 여러 가지 베이스 이미지를 통해서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용량을 절약할 수 있냐가 주안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AS단드 7.0 기본 이미지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파인 리눅스 이미지 많이 사용하시나요? 네, 저는 저희 내부 조직에서 실제 서비스 하려고 할 때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용량이 적어서 많이 애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MUSL, 그 glibc라든가 이제 비즈박스 기반으로 해서 비상업적 범용 리눅스 배포판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PK 통해서 다양한 패키지를 선택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량이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리소스 효율성이 높은 이미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역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도커 파일의 run 명령을 통해서 apk add, 그 다음에 dockc, 그 다음에 뭐 icu, libs, 뭐 여러 가지 이것들은 비즈박스 우리가 긴 레포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커 파일의 일부를 캡처를 한 거고요. 네, 그러면 요번에는 VS 코드에서 알파인 리눅스 이미지를 바탕으로 네, 도커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미리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시간 기다린다기보다는 지금 여기 보시면 알파인 리눅스 지금 보면은 120메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량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도커런을 한번 해보면 도커런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려고 했던 이것도 지금 보면은 새로 고침해보면 데이터가 계속 서버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F5를 계속 눌러봤고요. 이렇게 해서 ASP.NET 7.0 기본 이미지보다 절반 수준의 이미지 크기로 서비스를 서빙할 수 있다를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실 핵심은 치즐드입니다. 치즐드도 작년 캐노니컬에서 그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느낌으로 저는 사실 좀 받아들였습니다. 작년 12월 중순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캐노니컬에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왔었는데요. 데비안 패키지의 하이 집합이고 이제 각각의 패키지 슬라이스들이 존재를 하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치즐 컷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패키지 슬라이스들을 선택적으로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캐노니컬에서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밑에 이미지는 제가 그 치즐드 래퍼, 그러니까 캐노니컬에서 관리하는 치즐 래퍼 안에 있는 리드미에 있는 이미지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한번 가져와 봤고요. 네. 그 발렌틴이라는 분이신데, 완벽한 선물이다. 컨테이너를 하려고 하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서 컨테이너라이즈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완벽한 선물이다. 이제 이런 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캐노니컬의 단넷 가용성을 위해서 우분투 22.04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강화하겠다, 소개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작년 11월에 있었던 단넷 컨퍼런스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발렌틴을 통해서 발표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치즐드 도커 파일을 만들 때,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레포에서 바로 땡겨와서 빌드를 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치즐 컷 부분, 그러니까 저 아래쪽에, 21번 라인 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패키지 슬라이스를 취사 선택하셔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그런 내용들은 비즈박스 안에 보시면 다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비즈박스 레포 들어가셔서 내가 런타임을 어떤 걸 돌릴 때 어떤 립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시고 찾아보시면 추가적으로 경량의 컨테이너를 도커 이미지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실습하는 거를 간단히 보여드리면은 이거 중간에 생략을 했지만 결국 역시 이것도 도커 빌드 명령어를 통해서 만들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면 이제 도커 데스크탑 상에서 보면 지금 글자가 조금 작을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 지금 보시면 155메가의 치즐드 이미지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애플리케이션을 돌리면 작동을 합니다. 아직 데모 기신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작동이 되고요. 이렇게 도커런을 통해서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인데 디스톨리스 부분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구글에서 처음 이제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가능한 최소한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자라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키지 관리자도 없고, 쉘도 없고, 그리고 베이즐로 빌드가 되는 이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이미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패키지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뭔가를 설치하려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사용하거나,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배포할 때부터 모두 아티팩트 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배포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랭에서는 GOS 이네이블드인가요? 제가 단어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넷에서는 셀프 컨테인드라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셀프 컨테인드를 true로 주면은 단넷 애플리케이션이 빈 디버그 폴더 안에 파일 하나로 만들어지고요. 고랭도 비슷한 옵션이 있고 파이썬도 있습니다. 제가 파라미터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하나의 파일로, 하나의 바이너리로 빌드해주는 옵션을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요거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영상인데요. 이게 유튜브에 있는 영상입니다. 구글 엔지니어 매튜 모어라는 분인데, 이제 VM 내부 구조를 해부를 해보고, 그러면서 디스톨리스가 어떤 형태로 런타임을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주는 내용인데요. 요거 한번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여기 지금 보시면은 글씨가 좀 작겠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은 고나 C++, 러스트, D, 그다음 자바, 스칼라, 그루비, 파이썬, 노드.js는 다 있는데 단넷은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니면은 구글 디스톨리스 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단넷 런타임 이미지는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여서 만약 단넷 애플리케이션으로 디스톨리스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셀프 컨테이너 방식으로 배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빨간 부분이 이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glibc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가 이제 gcr.io/distolis/cc 라는 경로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단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셀프 컨테인드라는 파라미터를 주어서 제가 배포를 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잘 작동이 되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 궁금한 게 혹시 알파인이랑 우분투 치즐드 그리고 디스톨리어스랑 각각 벤치마크 성능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하실 거라고 제가 어젯밤 11시 50분에 생각이 났는데요. 네, 그냥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BMT는 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아까 회사 내부에서 알파인 리눅스 이미지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서빙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기존 ASP 단대 7.0 대비해서 3배 이상 빠릅니다. 네, 배포도 3배 이상 빠르고요. 가용성도 2배 이상 빨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혹시 제가 또 그 스피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벤치마크 태스크 내용까지 포함해서 어떤 이미지가 가장 좋은 성능을 발휘할 것인가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단넷에 좀 관심이 있는데, 네. 단넷에서 조금 요즘에 밀고 있는 게 AOT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셀프 컨테인 방식으로 단넷 패키지까지 묶어서 배포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단넷이 포함되지 않은 AOT로도 배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말씀해 주신 그 디스톨리스 같은 경우에, AOT로 그냥 배포할 수도 있는 거죠?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커 파일만 좀 수정하면 네. 제가 좀 문제되는 거라고 들은 게 ASP 단넷 같은 경우에는 아직 AOT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사실인가요? 네, 그 디솔리스에서는 사실 지금 단넷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네, 지원하지 않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그 레포 어디 들어가 보면은 그 이슈가 되게 많아요. 왜 이거를, 그러니까 런타임을 지원한 이미지를, 디스톨리스 기반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배포해주지 않냐. 이런 글들도 많이 있고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ASP 단넷으로 웹서버를 배포하는 거는 그냥 콘솔이나 그런 호스트 어플리케이션하고 다르게 AOT 컴파일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네. 그게 맞는지. 지금 질문 주신 거는 사실 디스톨리스랑 무관한 질문을 좀 주신 것 같고요. 그렇죠. 네네네. AOT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이슈가 맞고요. 그래서 아직 그 이슈가 닥치지 않고 계속 새로운 커멘트가 올라오는 걸 확인을 했었고요. 제가 지난주까지도 계속 이슈가 올라오는 걸 확인을 했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단넷 혹시 사용하시나요? 단넷이 리눅스도 되고 윈도우 서버 되고 다 되는데. 네. 가만히 때문에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네. 심리적 저항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제가 고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아, 네. 네, 할 말이 없네요.